안녕하세요. 경지도사를 연구하는 경지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계 계산 11번째 시간 두 집단의 비율 차이 검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집단의 비율 차이 검증은 Z 검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단일 모집단 비율 검증과 마찬가지로 표본의 크기가 크면은 Z 검증을 한다. 우리가 단일 모집단 비율 차이 검증을 살펴볼 때 원래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예 아니면 예 이게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쪽이 P면은 나머지 한쪽은 1-P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엄격하게 이항 검증을 해야 되지만 그런데 그게 표본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은 정규분포에 근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규분포표를 이용하는 Z 검증을 실시를 한다라고 살펴봤습니다. 이 두 집단의 비율 차이 검증도 마찬가지로 표본의 크기가 크면은 Z 검증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집단의 비율은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집단의 비율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표본 전체의 비율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공식만 잘 외워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가 난다라고 하면 이 검정 통계량을 아마 제시를 해 줄 겁니다. 요게 표본에서 나타난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의 비율 차이죠. 요거는 모집단에서 가정하는 두 집단의 비율 차이입니다. 이 모집단에서 가정하는 두 집단의 비율 차이는 두 집단과 비율 차이가 없다. 즉 0으로 놓고 가정을 합니다. 반면에 표본에서 나타난 두 집단의 비율 차이는 발생을 한다. 이거고요. 그리고 요 분모로 들어가는 요거는요. 두 집단 비율 차이의 표준 편차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검정 통계량이라는 것도 그 기본적인 원리는 집단 차이 검증에서 계속 살펴보는 그 원리랑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거는 만약에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이 공식은 줄 테니까 주는 공식 가지고 계산만 잘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이 참고로요, 두 집단 비율 차이 검증은 마케팅 조사라고 하는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채설 교재도 나와 있고 안광호 교재도 있고요. 안광호 교재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학식 교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보셔야 돼요. 요 문제가 아마 이학식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문제일 겁니다.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이학식의 마케팅 조사에 나와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SPSS에 나와 있는 문제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학식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에요. 자동차 회사에서 주 고객인 남성 소비자가 여성 모델을 선호하는지 남성 모델을 선호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남성 소비자 100명을 추출해서 50명으로 일단 두 집단으로 나눴죠. 그리고 A 집단에는 여성 모델, B 집단에는 남성 모델 광고를 보여줬다. 시험 후에 A 각각 자동차를 구매하고 싶다는 의원이 여성 모델을 보여준 집단에서는 37명, 남성 모델을 보여준 집단에서는 23명으로 조사되었다. 그래서 50명 중에 37명이 구매하겠다 그랬고 50명 중에 23명이 구매하겠다 그랬죠. 따라서 이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집단은 두 개고 그리고 50명 중에 37명 50명 중에 23명이니까 이거는 비율 차이 검증이구나. 그래서 두 집단의 비율 차이 검증이다라는 거를 문제를 딱 보고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파악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딱 보고 이게 무슨 검정이다 라고 딱 알아차리는 순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를 알파값 0.01 즉 99% 신뢰 수준에서 이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는가를 검증을 해봐라 그겁니다. 참 여기 보시면 여성 모델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랬죠. 여성 모델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랬으니까 여기 대립가설은 여성 모델 집단이 남성 모델 집단보다 더 크다라고 이렇게 단축으로 대립가설을 설정을 한 겁니다. 요거는요 앞서 봤었던 두 집단의 분산 차이 검증은 무조건 F 검증이기 때문에 단측 검증이지만 이거는 Z 검증입니다. Z 검증이기 때문에 양측 검증이 있고 단측 검증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모델별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때는 대립가설을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요 문제 자체가 여성 모델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단축으로 대립가설을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검정 통계량은 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여기 표본의 비율 요 계산하는 것만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축 검증입니다. 그리고 알파 값 0.01의 Z 분포표로부터 찾는 거 이거 찾는 거는 지금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알파값 0.01이기 때문에 0.99를 Z분포표에서 찾으면 돼요. 0.99의 근사한 값을 Z분포표에서 찾으면 2.33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기각력은 2.33을 초과하면은 기각력이 된다. 자, 그러면 검정 통계량을 놓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집단의 비율은 50분의 37이죠. 두 번째 집단의 비율은 50분의 23입니다. 37명, 23명 이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전체 표본의 비율은 50 플러스 50이고 그 다음에 37명 플러스 23명 그래서 0.6이 돼요. 자, 그러면 요 값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일단 그 표본의 비율이 0.6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표본의 비율 집어넣고 그리고 N1, N2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이 0.74죠. 그리고 요 값이 0.46이죠. 예, 그리고 요거는 귀무가설에서 가정한 모집단 비율의 차이다라고 했으니까 모집단 비율은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없다, 비율 차이가 없다라는 게 여기서 설정한 귀무가설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0으로 놓는 게 맞고요. 그래서 요걸 그대로 계산하면은 2.858이 나옵니다. 따라서 2.858은 2.33보다 더 크기 때문에 H0가 기각된다. 그리고 H1이 지지되었다. 예, 요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SPSS로 어떻게 돌렸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총 100명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집단은 남성 모델 집단을 이렇게 쫙, 그러니까 첫 번째 집단은 50명, 그렇죠. 남성 모델을 해놓은 집단이 이제 50명이라는 얘기고 그 이후에 또 51번부터 100번까지는 여성 모델 집단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사겠다라고 이렇게 답을 준 겁니다. 안 사겠다라면 0, 사겠다라면 1 이런 식으로 답을 넣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어떤 단추를 어떻게 누르느냐라는 거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SPSS에서 이렇게 누르는 거고요. 만약에 사스라든가 미니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또 누르는 방식이 다르겠죠. 때문에 이거 어떻게 누르냐라는 문제는 나와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만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를 딱 보니까 피어슨 카이 제곱 그래서 0.004가 나왔죠. 양측으로 0.004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지금 단축으로 검증을 한 거죠. 따라서 나누기 2 하면은 0.002가 됩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을 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참고로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A사는 이것도 아마 최서일인 것 같고 거기 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A사는 판소 행사를 하기 전에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215명이 자사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얻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집단은 500분의 215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대대적인 판촉 행사를 실시했고 판촉 후에는 400명 중에 192명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집단은 500명 중에 215명이고요. 두 번째 집단은 400명 중에 192명입니다. 따라서 이 집단과 이 집단의 비율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시장 점유율의 변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양측 검증입니다. 변화가 뭐 높아졌느냐 낮아졌느냐가 아니라 단지 이 둘 간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만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립가설은 차이가 난다. 귀무가설은 차이가 없다. 그리고 알파 값은 0.050. 예, 그래서 검정 통계량은 줄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표본의 비율 계산 공식은 이렇게 된다. 그리고 양측 검증이죠. 양측 검증이니까 2분의 알파.025를 Z분포표에서 찾으면 1.96입니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 이거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때문에 마이너스 1.96보다 작거나 플러스 1.96보다 크게 되면 기각력이 된다. 그리고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집단은 400분의 192명이고 두 번째 집단은 500분의 215명, 500분의 215명입니다. 그래서 각각 계산은 이렇게 나왔고 전체 표본의 비율은 0.45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여기 분모에는 0.45를 놓고 계산하고 분자에는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1.50이 나온다.
그리고 1.50은 1.96보다 작기 때문에 H0를 기각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교적 쉬운 문제죠.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왜 요걸 집어넣냐면요. 2020년도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시장 조사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척도 네 가지를 제시하고 각 척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2020년도에 출제가 됐는데 참고로 이거 무슨 척도입니까? 이거 리커드 척도도 아니고 2차이 척도도 아닙니다. 이거 명목 척도입니다. 등간 척도도 아니고 비율 척도도 아니에요. 이건 명목 척도입니다. 샀느냐 안 샀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죠. 보시면 아까 데이터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샀으면은 0, 산다라고 사겠다라고 하면은 1, 안 사겠다라고 하면 0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거죠. 나는 사겠다, 안 사겠다 둘 중 간에 하나 선택하는 거죠. 따라서 이거 명목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비율 계산하는 거 물어보는 척도는 명목 척도다. 그래서 명목 척도 같은 경우도 마케팅 조사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한다. 참고로 그걸 보시라고 요걸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두 집단의 비율 차이 검증을 살펴봤고요. 이로써 집단 차이 검증, 단일 집단의 평균 분산 비율 차이 검증 살펴봤고 두 집단의 평균 분산 비율 차이 검증 살펴봤습니다. 이제 살펴볼 거는 세 집단 이상의 평균 차이 검증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거는 분산 분석입니다. 그거는 분산 분석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두 집단의 비율 차이 검증은 2학식 교재에도 들어가 있고요. 최소일 교재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 시험 출제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꼭 연습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집단 차이 검증에 대해서는 다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카이제곱 검증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